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직장 상사인 경우, 뭐 동료들 같은 경우 말로 부딪혀서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유난히 말을 그냥 이렇게 같은 말을 좀 좋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시돋치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함부로 얘기하는 그들을 바꿀 수는 없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조언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함부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에너지를 소진하시는 분들이 남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마음의 기본 베이스에 어떤 원칙을 깔아둬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똑같은 이제 직급의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입사를 해서 한 사람은 김대리, 한 사람은 박대리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은 능력도 비슷해요. 능력도 비슷한데 어떤 게 다른가 하면 한 사람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편이고 한 사람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더 결국에 일을 잘할까요? 물론 인간관계에 원활한 사람이 더 잘합니다. 둔감한 사람이.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면 내가 일에 대해서 집중할 에너지가 부족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별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효율적인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게 사회생활이나 어떤 다른 생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 쓰고 에너지 소모해서 굉장히 피곤해 막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이야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좀 마음이 튼튼해서 원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유난히 다른 사람 대하는 거에 힘들어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분들에 한정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관계에 대해서. 나한테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무례하게 똑같이 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수준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친절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 굉장히 무신경하네 나한테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예민하신 분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걸 원칙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런 원칙을 갖고 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댓글에서 한번 어떤 댓글을 봤나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해라,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그분이.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뭐 그렇게 반갑게 같이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인사를 뭐 받는 동 마는 동 뭐 이렇게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답글을 달아드렸냐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전히 하시던 대로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어떤 건가 하면, 나한테 무신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나도 같이, 뭐, 그 사람, 나한테 굳이 무신경한데 내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직장 동료들이나 누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그 정도의 그레이드. 그러나 그가 어떻게 나한테 굉장히 무신경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난 인사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그리고 또 볼까요? 두 번째, 이제 상처에 대해서 이제 사람한테 받는 상처가 이제 내가 이제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걸까? 예민하신 분들, 인간관계에 예민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이제 나한테는 막 선배님 막 이러다가 이제 거짓말하고 그동안 다 물밑작업 해갖고 다른 부서로 이제 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후배가 딱 다른 부서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한테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저 후배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난 이해해 줘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막 애써서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지금 막 날 힘들어하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 후배는 저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구나. 딱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나를 상처를 덜 입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볼까요? 관계 유지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도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욕심이 어떤 게 있나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결국에 나중에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도 있고 나보다 굉장히 나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붙잡아 놔야 돼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들고 상처 있고 이러는데도 어쨌든 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내가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 두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정리를 해야 그 자리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더 채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관계 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짐을 지고 무거워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들이 너무 이제 에너지 소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 원칙들을 딱 마음에 먹고, 맞아, 이런 기본 원칙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세이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신 분들은 일일이 이렇게 팁을 안 드려도 저절로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탁탁 쳐내고 뭐 받아치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렇게 남들한테 받는 어떤 그런 함부로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 입으면서도 그걸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처하는 방법을 굳이 메모하시고 본인한테 적용하고 훈련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굉장히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왜곡된 생각, 나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절하하고 있지 않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지? 이 부분을 싹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왜 이런 직장 상사 중에서 이렇게 딱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아귀에 탁 목을 탁 잡고 막 쥐고 흔들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신의 어떤 파워, 지위, 그런 권위를 이용해서 나를 막 못살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집어드릴게요. 어떤 생각이 잘못된 건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팀장, 저 부장의 손아귀에 꼼짝없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건 정말 싫은데, 너는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막 이래가면서 막 나를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싫은데 내가 뭐 어떡하겠어? 방법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잘못된 거 하면요, 어떻게 되들어 불평하다가는 정말 무사하지 못할 거야, 불이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괜히 소란 떨기 싫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주치면 막 힘들고 막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막 숨어야 되겠다, 회피하는 거나,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늘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아마 그 주변에 회사 선배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 난 잘못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내 결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결정권을. 그러니까 누구도 날 모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내 스스로 딱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나를 모욕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은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어.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내 의견을 말하겠어.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메모해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이 나를 그렇게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어. 이렇게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학대, 말로 하는 학대, 심리적인 학대 이런 걸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말하도록 그에게 전달해야 돼요.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어떤 그 힘을, 그러니까 회사의 힘을 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회사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거. 굉장히 나한테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적을 수 있게 메모하도록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다가 회사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공정한 상대에게만 윈윈을 하겠다. 좋은 게 좋은 거는 공정한 상대, 좋은 사람에게만 나한테도 좋은 일이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나를 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렇게 야비하고 이런 사람하고 좋은 게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운다든가 이런 거 특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만 해도 자세가 달라지고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하셔가지고 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용기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상대가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언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직장 상사한테 대해서 늘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막 원형 탈모증 생기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100%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만 없는 게 내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밥 먹으러 가자고 가서 밥 먹고 막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근데 그것도 합리화입니다. 내가 그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자, 볼까요? 두 번째,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남의 뒷담화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직장 상사 같으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을 이제 돌려서 그런데요 부장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어려운 직장 상사도 아닌데 뭐 이웃팀 뭐 이제 그런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다. 그럼 저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막 남의 막 욕하고 막 이러면은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머쓱해서 그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선배가 어떤 그런 이제 굉장히 또 함부로 뭐 우리에 대해서 나도 여기 있고 여기다 또 딴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은 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선배님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또 머쓱해지겠죠.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마음이 떨려서 목소리가 떨려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얘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고 싶지 않으니까 연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한테 대해서 함부로 막 성희롱적인 발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는 네 외모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런 얘기. 그래갖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왜 궁금하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왜 궁금하신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메모를 좀 할까 해서요. 회사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당신을 대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한테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뒤에서 막 욕을 할지언정. 그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너 도대체 왜 머리를 달고 다니냐? 뭐 이러면 이제 그 선배나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팀장님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인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나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장 상사로부터 그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이 정도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연습해서. 거울 보고 연습하고 휴대폰으로 찍어갖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듣기 불편합니다. 좀 점잖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료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불쾌한 얘기를? 라고 얘기해 주실 것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응용 버전으로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끔 하는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어떤 악의적인 농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좀 격이 있게 그렇게 이제 대응 딱 받아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코 그거 한 거지? 막 이런 거. 어디 고친 거야? 막 이런 거. 너 낙하산이지? 그 부서로 간 게 그 미스테리야? 막 이런 거. 세상 불공평하네. 누구는 아부해서 저런 데 좋은 자리 가고 누구는 여자라고 저렇게 좋은 자리 가고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막 예민하게 이렇게 팍 짜증내고 과민 반응하면 이제 그 사람이 던지는 미끼를 탁 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내거나 과민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심드렁, 무신경하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런 거죠. 막 굉장히 둔감하게 이제 받아치는 거예요. 만약에 너 코 그거 한 거지? 막 그러면 성형을 했다면 이렇게 했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가 그렇게 딱 물어보면 성형 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돈 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세상 불공평하네. 누구는 아부에서 뭐 잘 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기분 그렇게 망치면 기분이 좋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상대의 어떤 수법을 그대로 이제 되받아치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뭐 네가 해봤자 그렇지 뭐 좁쌀 굴러가야 좁쌀이지 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누가 그러면은 그래 오늘은 또 뭘 준비했나 내가 봤다. 오늘 준비한 건 그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을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시작하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자고요. 관람해 관람. 또 오늘은 어떤 거를 또 만들어 왔는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다 같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악의적인 농담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지겠죠. 그리고 또 시작이다. 남 깔아뭉갠다고 본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선배한테는 못하고 이제 동료나 뭐 이런 사람한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악의에 넘치는 그런 얘기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무신경하게, 덤덤하게 받아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가 있잖아요. 그런 예를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이런 걸 응용해서 쓸까? 이런 걸 미리 딱 마음에 두고 계시면 그냥 당해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정말 너무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막 상처 막 스크래치 나고 막 집에 가서 막 또 울고 막 이러는 그런 어떤 일을 그렇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를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니까 응용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 소진하시는 분들 갖고 계셔야 될 기본 원칙 3가지는 꼭 기억하셨다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